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토인식과 국토통일 중 전통적 국토인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3페이지입니다. 자, 23페이지 자료 6 습지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습지라고 하면은 육지와 호서의 중간 단계로 생물 종이 다양해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지를 흔히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습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람사르 협약이란 게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 이 람사르 협약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뒤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람사르 협약은 이렇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적인 협약이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함산의 용릉 혹은 제주 물량아리 오름습지, 순천만, 그다음 보성 갯벌, 우포늪, 둥습지 등 총 22개의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습지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순천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천만. 자, 다음으로 23페이지의 탐구활동인데,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료 4에서 6을 참고하여 국토인식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전통적 국토인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시기의 국토인식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개발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토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료 5와 같은 국토인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자료 5 같은 경우에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국토 개발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이로 인해서 도시 과밀화, 지역 불균형, 환경 피해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선 이렇게 남동 임해 공업지역입니다. 남동 임해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항부터 전라도의 여수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바탕으로 그 국가에서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 과밀하게 되고 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역이 불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피해 등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11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적 위치, 그다음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선 수리적 위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위치를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리적 위치는 숫자.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지구의 이 가로선을 우리가 이제 위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이 세로선을 경도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위치를 표현했을 때 어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 그래서 지리적 위치는 이렇게 대륙과 해양의 분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대륙이 있다면은 대륙의 오른쪽에 A 국가가 있다면은 이 국가가 이 대륙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바닷가가 있을 때 B 바닷가가 왼편에 A라는 국가가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게 지리적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계적 위치입니다. 관계적 위치. 관계적 위치는 말 그대로 어떤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적 위치는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후와 식생 분포, 계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위도 용도는 우리가 적도죠. 그래서 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뜨거운 기후가 나타나는데 90도로 갈수록 냉대 기후가 나타나죠. 빙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위도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식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 기후가 또 이렇게 계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위,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북위. 그래서 적도 위쪽에 분포하고, 특히 위도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위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냉온대 기후가 함께 나타나는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위도와 관련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도입니다. 이 경도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시. 그래서 이 표준시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경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이 동쪽을 동경, 이 서쪽을 서경,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고 서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리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시를 135도를 씁니다. 135도.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 즉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9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 혹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9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사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11페이지 자료 1입니다. 자, 먼저 극남입니다. 극남. 자, 극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남쪽 끝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남쪽 끝. 그래서 극남 같은 경우에는 북위 33도로 제주특별시에 있는 마라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라도. 그래서 제주도라는 섬 밑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우리나라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연평균 기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높은 연평균 기온. 자, 다음으로 이제 극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북쪽 같은 경우에는 북위 43도에 위치하고 함경북도에 있는 원성군 유원진,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서입니다. 극서 같은 경우에는 동경 124도에 있는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혹은 비단섬입니다. 자, 그래서 극북 극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극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쪽.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같은 경우에는 동경 131도이고 이렇게 독도라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은 이 서민 마라도이고 가장 동쪽은 독도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가 어디서 뜨죠? 그렇죠. 동쪽에서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출이 가장 빠르고 반면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다 보니까 일몰도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출 일몰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중고도입니다. 남중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이 해가 이렇게 가장 직각에 떠 있는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중고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로 이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중앙경선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경선이랑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알아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봤던 표준경선입니다. 표준경선. 그래서 중앙경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앙을 지나는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같은 경우에는 127도 30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135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경선이 실제로 이제 국가 간의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총 지구가 360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24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1시간은 15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도 간격으로 했을 때 국가 간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때?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7도가 중앙경선이지만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른 국가와 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중앙경선을 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준경선을 바탕으로 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35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표준경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양구군입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경선과 이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에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에 있는 지점. 그래서 이 중앙에 있다고 해서 이제 국토의 배꼽이라고 불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축제도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자, 우리나라의 미도와 경도에 따른 위치 특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미도는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기후와 식생, 계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북위 33도에서 43도에 북위 33도에서 34도에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다음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이다. 그래서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이렇게 위치 특성 중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특성이 수리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준시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본초 좌우선을 바탕으로 했을 때 9시간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 이 유라시아 대륙이 뭐냐면은 이렇게 유럽과 러시아입니다. 유럽과 러시아. 그래서 이렇게 유럽과 러시아가 있다면은 이 유럽과 러시아 이 대륙을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면은 그 동쪽에 위치한다. 동안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절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풍이라고 하면은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부는 바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은 자, 겨울에는 추운 이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여름에는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이유가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바다보다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대륙성 기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대륙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다. 그래서 이 대륙성 기후랑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대륙이 있다면은 해양성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있는데, 우선 대륙이랑 해양을 비교했을 때 수분이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해양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의 영향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교차가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해양의 영향을 받았을 때 수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용교차가 작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계 강수라고 하면은 이게 하계가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을 우리가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국입니다. 반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 동해, 남해 이렇게 세 측면이 바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를 우리가 반도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도국에 위치하다 보니까 해양으로도 나갈 수 있고 대륙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해양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양방향 진출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해 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해가 뭐냐면은 이 바닷가 근처, 인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주변에 그 공업이 발달해서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해외로 이렇게 수출이.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입니다. 관계적 위치. 그래서 관계적 위치는 이 주변 국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의 관계가 좋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이고 위치가 가변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인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양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륙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냉전 체제 같은 경우에는 냉전 체제가 대표적으로 민주주의랑 이렇게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진영, 즉 미국과 그 다음에 과거의 사회주의 진영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 두 국가 간의 대결의 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이 두 국가를 유럽으로 가는 대륙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 접한 오세아니아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는 간선 항로에 놓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태평양을 바탕으로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의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위치했다고 해서 간선 항로에 놓여서 이렇게 이 두 대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인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에 대해서 학습했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